네, 이런 초고층 빌딩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 이 빌딩풍의 사회적 재난 가능성을 지난 이틀간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이 빌딩풍의 사실상 무방비 상태지만 그래도 초고층 건축물은 계속 지어질 거라 앞으로 과연 어떤 대책과 어떤 규제가 필요할지 짚어봤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요즘 해운대 미포 상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강풍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걷지를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문을 3번, 4번을 교체를 했어요. 인근 LCT에서 발생한 빌딩풍 때문인데 실제 마린시티의 빌딩풍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초고층 건물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걷기 힘든 수준으로 바뀝니다. 2012년 LCT 측이 작성한 풍압 테스트 보고서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바람이 상시적으로 부는 수준이다. 건물 정면이 받는 압력차를 더 늘려잡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창문이 시공됐지만 지난 5월 이 건물 83층에서 유리창 수백 장이 깨져 뒤편 주거지로 날아갔습니다. 그거는 순전하게 건물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문제라든지 거기 그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상황이죠. 모두 사전에 설계 단계나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해서 그게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 바람으로 인한 해당 건물의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던 것과는 달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운대 지역의 빌딩풍 용역은 빌딩풍의 재해 영향권 설정이 목적입니다. 마린시티의 경우 해운대 해변로까지 설정될 가능성이 높고 LCT는 피해 권역이 이보다 훨씬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재유발 요인이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권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설정된 영향권을 바탕으로 해서 저감 대책을 마련한 후에 그리고 단계별로 주민 행동 요령하고 그리고 피해 대처 방안 매뉴얼을 개발해야 됩니다. 빌딩풍을 완화할 수 있는 건 곡선과 간격입니다. 건물 모서리가 둥글수록 건물 간 간격이 넓을수록 빌딩풍은 줄어듭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시내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게 건설되거나 할 때는 그 주변에 그러니까 보행자 높이에서 풍속이 얼마 이내가 되도록 무조건 배치하거나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다 지어진 초고층 밀집 지역은 방풍 그물과 나무 식재로 바람의 세기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풍 그물은 빌딩풍을 35% 완화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은 올 연말 이 빌딩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해 영향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